개별 원가 계산 대단원 4단원입니다. 이제 원가회계 책도 거의 절반 정도 진행하게 되고 있는데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학기 때 배울 종합 원가 계산이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종합 원가 계산이 원가회계에서는 가장 핵심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그 정도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교재나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자격증 시험들을 보게 되면 이 종합원가 계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표준원가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일단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종합원가 계산까지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것도 있고 문제풀이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계산 문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것도 일단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디자인을 좀 바꿔봤는데 좀 칙칙하네요.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앞에서도 원가 계산 방법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능 규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각기 소량씩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기계 제조업, 선박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걸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이랑 같이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제 또 나중 가면 이 종합원가 계산 배울 때쯤이면 개별원가 계산이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거 비교하는 문제도 있다가 비교까지는 아니고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원가 계산 이제 이거는 직접비, 간접비를 배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간접비 배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조간접비 배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예정 배부나 실제 배부하는 거 우리 배웠는데, 그 배부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들을 꼭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제조간접비 배부에 관련된 거 요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조간접비는 직접비랑 어쨌든 간접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을 해서 각각 제품 1과 2, A, B 값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특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요. 제조지시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조지시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작업 현장에 지시하는 문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내용이 이해가 되기는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보통은 주문 생산에 의한 거예요. 주문 생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이러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이 제조 지시서라는 이 문서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밑에다가 이제 작업 현장에다가 내려주는 그런 문서겠죠. 이 제조 지시서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뉴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문서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조지시서. 그리고 제조지시서에 기입되는 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5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기 좋아서 일단은 표기를 해뒀고요. 뭐 실제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간단한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5가지 주문처, 납기일, 제품명, 규격, 수량 이 5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조지시서 종류가 있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신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건데, 제조지시서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특정 제조지시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제조지시서, 세 번째는 주, 부 제조지시서가 있는데요. 주, 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트별로 2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비교 대상별로 이렇게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특정하고 계속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주랑 부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특정 제조지시서 개별 제품, 개별 작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시서고요. 생산이 완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한 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또 써달라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주문을 할 때는 또 요구사항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지시서, 특정 제조지시서 같은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발행을 하면서 다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 제조 지시서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쓰이고요. 대신에 얘는 비교해보자면 효력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돼. 왜? 제품을 대량으로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찍어낼지는 사실상 수량을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대로 계속적으로 찍어내야 되겠죠. 어차피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계속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서 제조 수량을 표시하지 않고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발행이 된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특정과 그 다음에 계속 제조 지시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비교, 구분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건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제조 지시서랑 부 제조 지시서 얘는 별거 없어요. 주는 작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를 명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는 부문으로 나누어서 각 부문에 대하여 제조를 명령하는 지시서.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건 주가 좀 큰 이제 메인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 같은 경우는 부문별로 약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제조 지시서의 종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이 제조 지시서의 종류 4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과 계속 제조 지시서는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가 계산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원가 계산표가 뭐냐고 물어본다기보다는 얘는 작성이 포인트입니다. 작성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에 원리 핵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 원가 계산표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을 작성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뜻을 보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명세서라고 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걸 원가 계산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나와 있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얘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제목별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순서, 밑에도 써놨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를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이냐면 원가 흐름도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되게 여러분들 복잡해했던 그 티계정이 마구 난무했던 원가 흐름도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글로 표현한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예정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후겠죠. 전부 다 만들어내고 나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했던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예정 배부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 내용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배부 차이 발생하는 거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정 배부 차이,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앞에서 두 번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제조 간접비 배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전에 했던 보조 부문비 배부할 때 예정 배부를 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배부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라고 했던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겠죠.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했던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요것도 중요해요. 자, 이게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만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앞서 얘기했던 종합원가 계산이랑 비교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에는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나중에 2학기 때 종합원가 계산을 배울 때 아마 이것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면 언제라도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만들면서 원가 계산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언제라도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조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이 의미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분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뭐랑 뭐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 3번 같은 경우는 종합원가 계산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월말 제공품 평가라는 게 생깁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일단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원가 계산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왜 지워지죠? 자, 이거 네 가지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개별원가 계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롭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리 핵심 문제 1번 있죠. 1번까지만 이번 영상에서 풀이를 해보고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원래는 2번부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번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1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리 핵심 문제 1번.
다음 원가 계산표에 의하여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에 기입하여 마감하시오. 단, 이 뒤에 단 조건들을 잘 보겠습니다. 단, 월초 제품 재고액은 45만원. 그 다음에 월말 제품 재고액은 58만원이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 제조지시서 4번은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상품으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완성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갈 거냐면, 포인트는 미완성은 월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제조지시서가 밑에 원가계산표를 보시면 1, 2, 3, 4번이 있죠.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성품 원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매출원가로 포함이 되겠지만 제조지시서 4번 같은 경우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얘는 매출원가나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T계정 작성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월, 2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은 빼고 쓸게요.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러면 다 더하시면 돼요. 어떻게 더하느냐? 자, 전월 2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 더해서 1번. 그러니까 가로줄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가로줄을 각각 더해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액 더하는 거는 계산기가 해줄 거니까요. 금액을 더하게 되면 19만원, 재료비는 192만원, 노무비는 120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30만원. 그래서 총합은 361만원이 됩니다. 마감까지 해주라 라고 했으니까 마감 처리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제공품 계정 대변에는 제품이 들어가죠. 혹은 얘는 이제 당월 제품 제조 원가라고도 씁니다. 자, 당월 제품 제조 원가라고도 쓴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책에는 제품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당월 제품 제조 원가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차월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조금 밝은 색으로 써볼까요? 차월 2월이죠. 차월 2월은 뭐가 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 미완성에 얘가 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월말 제공품 재고액은 완성이냐 미완성이냐에 따라서 미완성 제품들이 월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월 2월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361만원에서 50만원을 빼니까 제품의 제조 원가, 그러니까 당월 제품 제조 원가 같은 경우는 311만원이 됩니다. 자, 마감해 볼게요. 마감하면 똑같이 361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품 계정은 위에 문제에서 여기죠. 자, 여기에 월초랑 그 다음에 월말 나왔으니까 그대로 옮겨줍니다. 전월 2월. 자, 전월 2월 4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공품이죠. 혹은 당월 제품 제조 원가. 얘가 옆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됩니다. 311만원. 그러면 합계는 356만원으로 해주고 마감.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매출원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는 차월 2월.
월말 제품 재고액은 58만 원이니까 당월에 매출 원가는 298만 원이다. 그래서 마감 처리까지 해줍시다. 356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표. 그러니까 위에 원가 계산표를 원래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계정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본 거고요. 이 밑에가 어떻게 보면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고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원가 계산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제공품하고 제품 티 계정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완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핵심이겠죠.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론 정리를 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을 복습을 하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 문제풀이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시간 분량이 이제 아마 더 탑재가 될 건데 그 나머지 1시간 분량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